대표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었거든요. 보험을 하되 보험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단계를 하되 다단계를 하지 말아라. 뭐 자동차를 팔되 자동차를 팔지 말아라. 뭐 영업을 하되 영업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키워드만 이 바꾸어도 어디에든 다 이게 적용이 되는 것 같거든요. 어쩌면 이게 편향되지 말라는 얘기도 이 편향되지 말라는 얘기도 또 들리기도 하는데 대표님께서 이거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맞고요. 음. 편향되지 말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 편향돼요. 그래서 보험을 파는데 보험 팔지 말라는 게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네. 뭐 다단계라는데 다단계를 하지 말면 뭔 개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개소리가 아니라 잘 들어보면 진짜 납득이 될 거예요. 일단 1번 내가 태어나는데 보험 팔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너무 열정적으로, 저 보험하기 위해서 태어났나 봐요. 저 이걸 하기 위해서 태어났나 봐요. 저 부동산 하기 위해서 태어났나 봐요. 주식 투자하기 위해서 태어났나 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어났을까? 과연 그럴까요? 음. 우리는 어차피 살고 죽어요. 그죠? 예. 그리고 뭘 남기고 죽냐? 그리고 뭘 남기지 못하냐? 이 차이겠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가 빠지면은요, 다른 거를 못해요. 보험에 만약 빠졌다 하면, 몸에 빠져서 뭐 돈 벌고 뭐 먹고 살만하면 뭐 괜찮겠지. 근데 그렇게 다 안 돼요. 빠지기만 하면. 그게 편향이라고 하는데 그 편향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실은 좋게 말하면 너 집중을 참 잘하고 바람 안 피우고 열심히 그 보험이랑 잘 섞어서 잘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야, 너 어떻게 보면 먹어본 게 그거밖에 없어 이거에. 아. 어쩌면 너가 가본 것이 그거밖에 없어. 어쩌면 네가 주장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 어쩌면 네가 책 한 권 읽고 본 세상이 그게 다야.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편향되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못 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빠지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대체 그러면 나한테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해줘. 그러면 내가 보험 안 하고 보험하는데 보험 하지 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다른 식으로 되게 내가 투두리스트 할 수 있겠나 한데 얘기해줘 한다고 했을 때 일단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 게 그 첫 번째 방향성은 나를 팔아야 되는 건데 대부분 보험 상품을 팔아요. 그리고 역으로 보험 상품을 잘 파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을 팔아요. 근데 초보자들은 뭘 보냐면 보험 상품을 잘 파는 거를 자꾸 배우려고 하거든요. 예. 음. 제가 콜드콜 기술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저한테서 뭘 사람들이 배우려고 할까? 콜드콜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콜드콜을 가르쳐 주는 게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면 콜드콜은 하나의 명분이고 그 사람이 이 콜드콜이란 도구를 통해서 그 사람 진짜 잘 살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그 의도에 맞게끔 내가 그 약속을 지키는 게 그게 제 목적일까요? 후자겠죠. 예. 근데 대부분은 콜드콜을 배우려고 하는데 콜드콜에는 돈이 없어요. 콜드콜 그 속성을 배워야지 콜드콜 자체는 나한테 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보험이라고 했을 때 보험의 속성은 금융이에요, 금융. 예를 들면. 예. 그러면 보험의 속성은 금융이고 그 안에 속성을 보면 그 금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이 한단 말이에요. 그 금융에 대한 상품을 어떻게 전달하고 왜 전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 금융에 대한 모른단 말이에요. 무지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돈구멍, 금융 IQ가 낮다 보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그 보험을 안 들어요. 돈구멍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돈구멍을 막는 게 아니라 돈구멍이 큰 거죠. 그러니까 새 나가는 구멍이 되게 큰 거죠. 보험을 사람들이 왜 가입할까요? 아니,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막아주는 역할이 거기에 일부, 100분의 1, 뭐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를 내고, 어때요? 그거를 시간을 버는 게임이잖아요. 그죠?
예. 가난한 사람들은 특히 보험이 필요해요. 그죠? 실비는 무조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거기다가 뭐 운전자 보험 있고 거기다 뭐 추가적으로 자기 어떤 몸 상태에 따라서 거기다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왜 들까? 병원비가 가난하다 보니까 병원비, 수술비 이런 게 나온 것들이 어때요? 훨씬 더 많을 거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에 대한 금액을 내가 먼저 태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나도 그 정도는 아는데요, 대표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저는 보험하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한다는 건 저는 보험을 파는 게 아니라 금융을 파는 거예요. 그냥 속성을 파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성이 뭐예요? 금융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의 그 돈구멍을 막아줄 거야. 난 이 사람의 비용을 절감해 줄 거야. 이 사람이 원래는 이런 재수 없는 것, 이런 어떤 사건에 걸려졌을 때 나는 여기에 10분의 1로 이 사람의 10분의 9 정도에 대한 그 비용을 세이브해 줄 거야. 이런 마음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나한테는 금융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금융에 대해서 내가 이걸 속성을 이해했기 때문에 나는 이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도? 이 사람의 10분의 9, 100분의 80, 이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려고 하는 의도로 어때요?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그 의도로 접근하고 나머지는 어때요? 되어지겠죠. 예.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하냐? 대부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을 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저처럼 안 팔고 대부분 사람들은 첫 번째 의도는 이 보험을 팔면 한 80%, 8배에서 10배 정도를 나한테 수수료를 준대. 그래서 대부분 보험 팔이 그 시장에 들어간 이유는 뭐다? 내가 돈 벌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고객은 그냥 나의 도구인 거예요. 내가 고객의 도구가 아니라 고객의 그 무지함을 내가 커버해주는 도구가 내가 아니라 내 수수료를 채우고 내 카드값, 내가 좀 더 좋은 소파, 좋은 자동차, 좋은 어떤 편안한 삶을 위해서 그 고객들을 내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 의도와 제가 방금 그 얘기하는 의도는 달라요.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 방금 제가 아이스강의 의도는 금융에 대한 속성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상관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진짜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비용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을까? 그 의도를 가져서 사실은 접근하는 거랑 그냥 수수료가 의도돼 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나도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는 거 맞아. 그게 명분인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일단 접근 자체에서 봐봐요. 일단 누군가 보험 판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이 지금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내가 이 사람의 의도, 이 사람의 뽀롱이 나게 내가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하고 질문 소통해 보면 뽀롱이 나요.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하는 그 좋지 못하는 의도, 고객을 도구로서 사용하려고 하는 내 수수료, 내 호주머니에 돈을 채우려,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야? 계약 하나 해줘, 이런 느낌으로 가는 고객을 도구로 생각하는 그 의도는 뽀릉이 돼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너가 보험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졌는데 과연 금융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혹은 이런 판매에 대해서, 혹은 고객의 만족도에 대해서, 혹은 이런 인문학에 대해서 책을 몇 권 읽었는지 물어보고 교육에 얼마 투자했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너가 과연 이 속성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리서치를 어느 만큼 했는지, 어, 네가 요즘에는 도구들 무료도 많잖아. AI도 여러 가지 종류인데, 네가 대체 여기에 대해서 어느 만큼 이해를 하고 있는지, 10점 만점에 내가 만약에 자동차 운전하는 스킬이 1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했을 때 너는 몇 점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봐봐. 일단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단 어때요? 머리가 하얘져요. 어? 저 질문에 10점 만점에 10점을 거의 채울 수 있을 정도에 대한 질문, 그 자신감. 누구는 나한테 이런 식으로 인터뷰하기를 바래. 왜? 나는 얘기해 줄 게 너무 많거든. 근데 상대방은 어떻다? 고객을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자꾸 피해요. 도망가요. 네. 그래서 방금 돌아오면 보험을 하는데 보험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대부분 보험하는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따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보험 시장에서 이렇게 이미 흐려놨어요. 진탕물로 흐려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팔이를 되게 싫어하고 폰팔이를 되게 싫어하고 성공팔이 뭐 강의팔이 뭐 어쨌든 그런 팔이는 다 싫어하는 거예요. 네. 왜 그렇다? 그 시장 자체가 결국엔 고객을 호구로 삼고 고객을 어때요? 그냥 돈으로 생각하니까 의도가 뽀록이 나요. 의도가 좋지가 않아요. 예. 그게 일단 1번이에요. 거기서 일단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은 자신을 저런 식으로 판매를 하고 저렇게 포지셔닝하고 저렇게 브랜딩 하는데 대부분 사람은 어때요? 브랜딩 스스로를 스스로한테 먹칠하고 똥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똥칠하는 사람 특징은 1번 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아. 책을 안 읽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에서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어떤 퍼포먼스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춤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춤 잘 추면 다른 사람한테 자꾸 춤을 보여주고 싶고 어때? 내 매력을 보여주고 싶단 말이에요.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나의 이런 모습을.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 남자도 나이가 들수록 뇌생남을 좋아하잖아요. 예. 자꾸 지적인 것들은 자꾸 개발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다? 자기 자신을 어때요? 그러니까 생각이 짧고 그냥 돈만 쫓는 사람들은 그래서 보험만 하는 거예요. 보험만 파는 거예요. 보험을 왜 팔겠어요? 자꾸 빠지는 거예요. 보험 회사에 가가지고 보험에 대해서 다양하게 막 설명하잖아요. 그럼 그거 다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고객한테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너부터 사지 그래. 근데 내가 살려면 또 돈이 없어. 그거 봐. 너도 돈이 없는데 고객도 돈이 없잖아. 근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내가 반드시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다. 그 우선순위 리스트를 내가 분석도 안 해. 다 팔고 싶은 거야. 다 고객한테 다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소비를 하는데 우리가 자원이 그렇게 많아요. 돈이 그렇게 많아. 특히 보험 드는 사람들은 부자가 보험이 될 것 같아요. 부자가 막 안 보험 될 것 같아요. 예. 부자가 막 종신보험 뭐 여러 가지 이런 보험 될 것 같아요. 진짜 부자들은.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내가 타겟하는 고객들이 원래 가난한데 심지어 내가 가난해가지고 보험 시장에 들어왔으면 누구부터 어떻게 타겟해야 되고 그 타겟한 사람들한테 단 10만 원, 만 원 한 장이라도 쓰더라도 어때요? 가장 가치 있게 쓰게끔 만드는 그 역할, 도구 역할을 내가 하는 그 공부를 숙제를 내가 해놔야 되겠죠. 그게 어때요? 나의 의도인 거예요. 내 의도는 뭐다? 난 우선순위 리스트를 해서 이 고객한테 반드시 내가 너라면, 너가 나라면 이거부터 이 자본 배분을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딱 잡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다? 내 자신을 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의도를 가졌기 때문에 기똥찬 거예요. 누가 봐도 박수를 받는 말을 들어보면 와, 저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은요 겉으로 봤을 때 몰라요. 겉으로 봤을 때 사기꾼처럼 생기고 뭐 침착 좋은 사람처럼 생기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냐. 첫 번째는 내 외모를 보겠죠. 양복 입고 타이를 메고 뭐 이렇게 어떤 이런 외모를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하는 순간 그게 판매예요. 근데 말을 하는 음. 순간 어때요? 그게 가짜일지라도 어때요?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설득력과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 의도가 그 심리가 중요한데 그 심리가 만약에 처음에는 그 사람한테 안 먹힐 수 있어. 나 너처럼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뒤에는 다 거짓말이고 뒤에는 다 뻥이더라. 잡은 밥을 안 주더라. 막 이런 느낌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지난 10년, 20년 동안 심지어 내가 그런 역사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극단적으로 내가 노력한다면 어떨까?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안 믿어도 내가 이렇게 노력한 과정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 어때? 그걸 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점점 쌓이기 시작하면 한 명, 두 명, 네 명 이렇게 쌓이다 보면 어때? 그게 어느 순간 내 심리로 작용되다 보면서 그 진실이 고객들을 만나는데 그냥 10번 만나면 몇 번째 그 진실이 어때요? 그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을 2번, 3번 만나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호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일단 그게 진실이 전달돼. 처음에는 그 사람이 어때요? 그런 말을 처음으로 듣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멘트를 친다라고 하는 게 좀 생소하지만, 근데 그게 일관성으로 다 지켜지는 멘트인데, 그랬을 때 어때요? 거래가 성사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보험 영업사원들 혹시 다단계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봤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도 자기 능력 범위를 초월하거나 능력 범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단순히 말 떠든다고 몇 푼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돈, 내가 실제로 상처도 받아보고 내가 먹튀도 당해보고 내가 배신도 받아보고 돈을 써보고 돈을 잃어보고 이런 정체성을 실제로 기똥차게 다양하게 하면서도 그럼에도 낙관적으로 어때요? 그 필드에서 뛰는 그 현장.
그게 없이는요, 절대 요즘에 특히 AI도 있고 막 다 지식이야. 그냥 유튜브에도 싹 다 지식들이 깔려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말을 잘하는데 결국 거기서 누가 선택을 받냐? 진짜가 진리를 아는 사람이 선택받아요. 그게 뭐예요? 정체성이 그런 사람이 선택을 받지 말 몇 푼으로 속이는 거 요즘에 안 통해요. 그게 어떻게 통해요? 안 통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이런 의도를 가진 사람이 보험을 팔고 있어요, 제가 지금? 아니죠. 제가 지금 나의 의도를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지켰던 과정에 대해 사례를 얘기하고 있죠. 제 수강생들이 왜 저를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하고 내가 사는 삶이 너무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 갭이 있는 거예요. 그 갭을 어때? 최대한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랑 가까이 하고 나의 어때? 수강생이 되고 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 그렇게 안 살아봤고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마저도 없었고 방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계속 끊임없이 자극 주면서 그렇게 이끌 수 있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싶다고는 하는데 다이어트 결단을 하고 담배를 끊겠다고 결단하고 이제 올해는 막 억대연봉 가겠다고 결단을 하는데 어때요? 다 그 낡았던 그 나쁜 습관들이 어때요? 그리고 세상이 어때 또 나쁜 습관에 엉뚱한데 잘못되게 편향되게 만들잖아요. 그 습관에 갇혀가지고 다음 단계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우리랑 함께 하다 보면 뭐가 된다? 일단 첫 번째 감시받는 느낌이 들 거예요. 감시받다 보니까 그래서 보험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팔아야 되겠구나. 근데 나를 파는 게 첫 번째는 저런 의도를 가져야 되겠구나. 어떤 사람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렇게 파는 거구나. 저런 의도를 가졌으면 저런 말을 하고 저런 말을 했으면 저런 약속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게 새로운 습관이 되면서 나의 정체성이 되고 그 정체성이 결국 다른 사람의 신뢰로 계약이 성사되면서 나중에는 보험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유튜브 채널 안에서 보험으로 보험 상품이 계약이 안 돼도 내가 어때요? 인정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인정 중에서도 어때요? 나는 보험을 그렇게 최고로 잘 팔지는 않는데 내 의도가 정확하다 보니까 어때요? 막 특별한 기술이 없어. 근데 내 의도가 정확하다. 보험은 심지어 잘 못 팔 수도 있어요. 이런 의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엉뚱하게 이 의도를 꾸준히 내가 고집하고 흔들리지 않았을 뿐인데 배우자를 잘 만날 수 있어요. 심지어 보험은 나한테 안 맞지만 다단계가 나한테 잘 맞을 수도 있고 다단계는 나한테 잘 안 맞지만 뭐 새롭게 뭔가 어떤 프리랜서가 나한테 잘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풍선 효과로 그게 터져가지고 그 정체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얻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음, 1번은 뭐다? 우리 아까 태어난 게 과연 우리가 보험하기서 태어났어요? 아니죠. 이런 의도로 살면 나머지 다 따라오는구나. 근데 중간에 자꾸 흔들리지. 저렇게 하면 돈도 빨리 번다 하는데. 저걸 빨리 저렇게 좀 내 영혼을 양심을 조금이라도 팔더라도 저렇게 하면은 더 빨리 내가 지금 원하는 막 애플도 더 새로 거 음, 바꿔야 되고 막 자동차도 새로 바꿔야 되고 우리 와이프도 막 샤넬백도 사줘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야 이런 유혹이 자꾸 오다 보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순간 어때요? 그 정체성이 파괴되고 정체성이 파괴되는 순간 또 편향되고 또 보험파리에 빠지고 또 다단계 파리에 빠지고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모든 직업이 나한테 어때요? 그 막 이렇게 맥넨트처럼 이게 막 달라 붙어 오는 거지. 내가 그 돈과 직업을 쫓아간다고 했을 때는 분명 거기에는 예, 풍요로움이 없어요. 거기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음, 예. 어떻게 도움됐어요? 이런 얘기야? 음. 네. 네. 오늘 되게 많이 와닿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보험회사에 있었지만 보험을 잘 팔지 못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PCM을 듣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빠지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지금 말씀 중에 이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보험을 대하는지 그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만 원을 고객이 쓰더라도 그 가치 있게 쓰게 하는 그런 거, 그리고 이 고객한테 우선순위가 어떤 거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가
나의 정체성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나의 의도에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험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업종에서의 다 이런 것들이 맞아. 적용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내가 뭐 직장 생활을 하던, 뭐 다단계를 하던, 뭐 어디, 관리자를 뭐 해서 직원들을 이끌던, 이런 의도 하나가 정확하면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와닿는 부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끝나고도 좀 더, 네, 생각이 계속 날 것 같은, 네, 그런 피드백 받은 것 같습니다.